안녕하세요. 신용글 교수입니다. 일장의 사업결합의 6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합병과 같은 사업결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가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취득 관련 원가를 어떻게 회계 처리할 건지를 살펴보고요. 기타의 사업결합해서 지금까지 논하지 않았던 몇 가지 특이한 경우의 사업결합을 보는데요. 예를 들어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혹은 대가 이전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결합도 있고요. 역취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관련 원가인데요. 취득 관련 원가 몇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중개수수료, 합병 과정에서 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그 밖에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등이 만만치 않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사업결합을 계획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내부의 사업결합 담당 부서를 하나 만들 수가 있겠는데 이 담당 부서 유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반 관리 원가 등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전 대가로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을 발행할 수 있겠는데 이 발행 원가도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취득 관련 원가는 기본적으로 비용입니다. 모두 다 비용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편 이 채무상품, 지분상품의 발행 원가는 일반적인 중급회계에서 배웠던 그 회계 처리를 하는데요. 당해 증권의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합니다. 어떻게 회계 처리하든 간에 이전 대가는 아니죠. 따라서 영업권이나 영가 매수 차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볼까요? 1년도 초에 갑온 의뢰사의 자산 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했대요. 사업결합이랍니다. 취득을 현재 의뢰사에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는 30만, 부채의 공정가치는 20만, 따라서 순자산 공정가치는 10만인데요. 이전 대가로 갑회사 주식 100주인데 공정가치 1200이라고 하니까 12만, 따라서 이것만 보면은 2만의 영업권이 인식이 되겠죠. 탑을 보시면 바로 자산, 부채, 각각 공정가치, 이전 대가 공정가치, 따라서 차변에 잔여액으로 영업권이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무릎 일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결합 관련 현금 지출이 있었대요. 회계사 수수료, 결합 담당 부서 일반관리비, 신주 발행 비용, 자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있을 텐데요. 요 2천과 3천은 당기 비용이죠. 신주 발행 비용은 발행가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역시 이전 대가와는 상관이 없고요. 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공과금을 부담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별도로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부담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분계 요거랑 똑같고 일단은 요게 취득 관련 비용과 관련된 건데요. 앞에서 보듯이 회계사 수수료나 결합 담당 일반관리비 5,000원 당기 비용입니다. 그래서 5,000 비용 처리하고요. 천만큼 신주 발행 비용이 있었죠? 그거는 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입니다. 한편 1,500만큼 취득세가 있었죠? 그럼 별도의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죠. 현금 7,500이 나가면서 이와 같이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지난 몇 차례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사업결합 회계 처리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 사업결합의 회계 처리하고 중급회계 때 배운 자산부채의 일괄 취득의 회계 처리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결합은 자산과 부채를 각각 공정가치로 인식을 합니다. 심지어 오발부채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상관없이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식별할 수 있는 부채로 들어갔죠. 반면에 자산부채를 일괄 취득할 경우에는 전체 원가, 즉 일괄 취득 대가를 개별자산 부채의 상대적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했습니다. 오발부채는 당연히 인식할 수 없었죠. 취득 관련 비용은 기본적으로 당기 비용입니다. 자산부채 일괄 취득과 관련된 취득 관련 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했습니다. 영업권,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이 가능하죠?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보다 이전 대가가 많으면 영업권이 인식이 되죠. 그러나 자산부채 일괄 취득에서는 인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요 원가라는 것이 취득 대가인데요. 이를 자산부채 상대적인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을 하기 때문에 영업권이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한편 일시적 차이, 이연법인세를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물론 영업권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 안 했지만 반면에 자산부채 일괄 취득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할 때 이연법인세 인식 면제 규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자산부채 취득 시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중급회계책을 다시 한번 들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3절의 기타의 사업결합인데요. 먼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을 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지금까지는
피취득자를 한 번에 취득하는 케이스로만 우리가 회계 처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피취득자의 지분 일부를 보유해, 예를 들어 뭐 20%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80% 지분에 해당되는 대가를 주고 그 회사의 자산부채를 몽땅 가져오는 사업결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결합을 단계적 취득이라고도 합니다. 단계적 취득도 역시 합병에서의 단계적 취득, 2장부터 보게 될 연결재무제표에서의 단계적 취득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즉 합병에서의 단계적 취득이라 함은 20% 투자 주식을 갖고 있다가 상대방 주식, 추가로 80% 대가를 더 주고 자산부채를 일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20% 지분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플러스 40% 지분을 더 가졌어. 그럼 부합 60%니까 최대 주주가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2장부터 설명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역시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입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주요한 내용은 뭐냐면 영업권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하는 건데요.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단계법과 일괄법, 즉 적어도 두 단계에 걸쳐서 나누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니 각 취득 단계별로 영업권을 측정하자, 이런 주장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다, 최종 지배력을 취득하는 그 시점에 몽땅 한꺼번에 일괄해서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영업권을 측정하자라는 두 가지 주장이 있을 수 있겠는데 IFRS는 일괄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미 취득한 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앞에서 이야기한 20%. 근데 그 당시 취득원가가 아니라 요 취득일에, 여기서 취득일은 사업결합일입니다. 취득일의 공정가치. 공정가치로 재측정합니다. 그래서 공정가치에다가 추가로 취득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전체 이전 대가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랑 식별 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순액과의 차이를 영업권으로 측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미 취득했던 지분의 그 취득일의 공정가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합니다. 다만 이미 취득한 지분이 페어밸류 OCI로 분류를 선택했다면은 이 차손익을 OCI로 인식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분계를 한번 볼까요? 취득을 현재 취득자가 보유 중인 피취득자 지분이 있을 텐데요. 공정가치 재측정을 합니다. 그 지분을 페어밸류 PL 항목으로 분류를 했더라면, 만약에 평가증이라면 PL 당기이익을 인식하면서 금융자산 혹은 손실을 인식할 수도 있겠죠. 금융자산을 죽이고요. 그러나 페어밸류 OCI로 분류되도록 선택한 지분 상품이라면은 이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겠죠. 그리고 나서 취득분계를 하는 거죠. 피취득자로부터 자산, 부채를 몽땅 가지고 옵니다. 이전 대가 주겠죠? 이때 추가 이전 대가고요. 그 이전에 일부 갖고 있던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이라든지 OCI 선택 금융자산, 요것도 이전 대가로 전부 다 차변했던 걸 대변으로 죽여버리면 돼요. 그리고 이게 더 컸다, 이전 대가가. 그러면은 영업권이 들어가겠죠.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인데요. 갑회사 보고기간 말은 12월 말일이고요. 1년도 초에 의뢰사 발행주식 중 10%를 12만 원에 취득을 했대요. 그해 말,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10일 이 10%의 공정가치는 12만 5천과 12만 8천이랍니다. 2년도 1월 10일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죠? 그렇죠. 다음 문단을 보면은 갑은 2년도 1월 10일에 의뢰사의 자산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하는 사업결합을 했대요. 자산부채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는 합병입니다. 의뢰사의 지분, 즉 의뢰사가 발행한 보통주를 취득했다면은 이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갑회사는 이전 대가로 갑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9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의뢰사 주주에게, 갑회사도 10% 주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외한, 자기가 자기한테 뭐 이전 대가를 줄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90% 지분 소유주 의뢰사 주주한테 갑회사 주식의 액면 총액 100만 원, 공정가치 120만 원, 요거죠. 120만 원. 요거를 발행 교부했다라는 것이고요. 요 취득일에 1월 10일 현재 의뢰사 자산부채 공정가치는 300만, 200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갑회사가 의뢰사 지분 10%를 페어밸류 PL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때 2년도 1월 10일에 사업결합과 관련해서 해야 될 회계 처리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 페어밸류 PL 금융자산 1년도 12월 31일에 12만 5천 원이라고 했는데 X2년 1월 10일 날
12만 8천 원이라며. 따라서 일단은 3천 원만큼 업 시키면서 단기이익을 인식을 하죠. 그러면은 페어밸류 금융자산은 12만 8천이 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괴로 사업결합 분괴를 하는 거죠. 의뢰사로부터 자산과 부채 공정가치로 몽땅 가지고 오고요. 공정가치 120만 원에 주식을 발행한다면 이게 이제 90%에 해당하는 이전 대가겠죠. 그리고 12만 8천 원만큼 차변에 있던 이 페어밸류 금융자산을 여기다가 더 집어넣어서 이게 전체가 다 이게 90% 이전 대가, 이게 10% 이전 대가, 대차 일치 금액 영업권 32만 8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물음 2번은 물음 1에서 만약에 이 10% 지분을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는가?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2년도 10월 1일 날 역시 금융자산 늘리면서 평가이익을 인식하되 이 평가이익은 OCI입니다. 당기손익이 아니라. 그리고 같은 날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하는데 피투자자의 자산 부채 공정가치 넣고요. 90% 지분에 해당되는 이전 대가 120만 원, 나머지 10% 요게 바로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12만 8천에서 똑같이 영업권이 나옵니다. 이때 이 금융자산 OCI 잡아놨던 것은 취득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죠. 나중에 회사가 이익여금 등으로 대체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가를 주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인데 이게 무슨 이야기지? 문단 43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대부분 자산 부채를 일괄해서 취득, 이전하는 합병이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사업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볼까요? 기존 투자자가 나중에 취득자가 될 겁니다.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피취득자가 충분한 수량의 자기 주식을 다시 사는 경우야. 예를 들어 기존 투자자가 30%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아직 지배할 정도의 지분율은 아니야. 그런데 피취득자가 자기 주식을 왕창 사버리면 유통 주식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확 유통 주식수가 줄어. 그러면은 기존 투자자의 지분율이 덩달아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40, 50, 60% 막 이렇게 늘어났어. 그래서 과반수가 돼. 그러면은 가만히 나는 있었는데 단순한 투자자가 취득자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완벽한 대주주가 되는. 그럼 이때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피취득자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취득자가 있었어. 내가 51% 지분은 갖고 있었어. 그런데 피취득자 지배를 맡고 있었던 소수주주의 어떤 거부권이 소멸이 됐어.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드디어 상대방을 지배하게 되죠. 따라서 2장부터 배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1장에서 보는 합병을 하면서 합병 직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간에 차이는 없어요. 나중에 3장에서 다 살펴볼 겁니다. 3번은 뭐냐면 취득자와 피취득자가 그냥 계약서에 사인만 해서 경제적 단일 실체로 가자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결합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가 이전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라 하더라도 투자자 혹은 지배기업이죠. 취득법에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취득법은 합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특별한 3번 같은 경우에 뭐 지분 취득 이런 거 없이 계약만으로 우리 한 몸뚱아리가 되자 이렇게 이제 사업결합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취득자 입장에서 피취득자 지분을 내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피취득자가 발행한 그 전체 지분은 연결재무제표에서 비지배 지분으로 표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비지배 지분.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 설명은 역취득입니다. 법적인 취득자하고 회계상 취득자가 서로 달라. 그게 무슨 소리냐면 법적으로는 A가 취득자예요. 그래서 A가 B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 취득하는 것으로 합병계약서는 나와 있지만 회계상 즉 실질에 따라서 보니까 이게 아니라 B가 오히려 A의 자산과 부채를 가져오는 뭐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케이스예요. A는 발행 주식 수가 100주입니다. B는 200주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합병계약을 체결을 할 때 A가 B의 주주한테 발행 주식주 200주 한 주당 A 한 주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합병을 하면서 A는 200주를 발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B의 자산 부채를 몽땅 가지고 오면서 B의 법적 실체는 사라지는데요. 합병 직후에 A 회사는 모두 발행 주식 수가 300주인데 300주 중에 200주를 당초 B의 주주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B의 주주가 67% 지분을 갖고 있으니 오히려 B가 A를 먹은 거죠. 그래서 회계상 취득자는 B가 되고요. B가 A의 자산과 부채를 가져오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11번을 들여다볼까요? 역취득인데요. 갑은 1년 초에 의뢰사를 합병 취득했대요. 갑회사는 이전 대가로 갑회사의 주식 150주를 의뢰사 이전 주주한테 발행 교부했습니다. 한번 잠깐 들여다볼까요? 갑회사는 발행 주식 수가 100주입니다. 액면 10이고요. 의뢰사는 150주, 액면 5입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갑회사는 이전 대가로 갑회사 주식 150주, 즉 의뢰사 150주에 대해서 1대1 갑회사 주식 한 주를 교부를 한 것이죠. 자, 취득일 현재 갑회사 의뢰사 자산부채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고, 여기 지금 장부금액이 있고 공정가치가 각각 있는데 우리는 관심사가 이 공정가치일 거 아닙니까? 자, 갑회사 의뢰사 주식의 주당 공정가치는 각각 15원과 32원이래요. 여기는 액면가는 뭐 회계 처리할 때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위 사업결합이 역취득이 아닌 경우로 판단한 경우와 역취득인 경우로 판단한 경우로 각각 구분해서 사업결합 회계 처리를 들여다보자고요. 먼저 역취득이 아닌 경우입니다. 즉 갑회사가 취득자고 을회사가 피취득자이기 때문에 피취득자 자산 3,200, 부채 1,100을 가져오는, 즉 3,200, 1,100. 그리고 나서 이전 대가로 갑회사 주식 150주를 주는데요. 150주의 주당 공정가치는 15입니다. 따라서 전체 자본 150주에 15원인데요. 150주에 10원만큼은 자본금, 150주에 5원만큼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차변의 영업권이 15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역취득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대로 의뢰사가 갑회사를 가지고 오는 케이스인데요. 한번 설명을 들여다보면 이래요. 갑회사가 사업 결합할 때 이전 대가로 갑회사 주식 150주를 발행했죠. 그러면은 갑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는 원래 100주에 150주에서 250주가 돼요. 그런데 250주 중에 150주를 을 회사의 이전 주주가 소유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결과 원래 갑회사 주주의 지분율은 전체 250주 중에 100주 40%밖에 안 되고요. 을회사 이전 주주의 지분율이 60%나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상으로는 갑이 을을 합병을 했지만 실질적인, 즉 회계상으로는, 회계는 항상 형식보다 실질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을이 갑을 취득하는 역취득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을이 갑의 자산과 부채를 가져오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공정가치 자산 부채가 4,800, 2,100이죠. 그래서 여기 분기에서 보듯이 4,800, 2,100이에요. 그러면 을이 교부했을 이전 대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법적 취득자인 갑회사가 결합 후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40% 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소유 지분 40%를 유지하도록, 지금 공식에 나오는데 40%를 유지하도록 회계상 취득자인 을이 갑에게 몇 주를 발행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40%가 되는가? 자, X주라고 가정을 하면은 을은 원래 150주가 있었죠? 거기 X주를 발행하면 분모 X의 요 신주 X, 요것이 40%가 되게끔 해주는 거죠. 이걸 계산하면 100주가 나오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은 만약 을이 100주를 갑의 소유주한테 교부를 했다면은 전체 을회사 주식은 250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에 100주를 갑이 갖고 있으니까 갑은 40%, 그 원래 40%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전 대가는 100주의 주식인데 공정가치 32라고 했으니까 3,200만큼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3,200. 그래서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 나머지가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액면 금액은 5원이니까 500, 32하고 5의 차이가 주식 발행 초과금, 따라서 영업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역취득이 아닌 경우하고 역취득인 경우, 마지막으로 이 합병 직후에 재무상태표가 보여지는데요. 뭐 자산 총계부터 시작을 해서 각 내부적으로 뭐 영업권도 다르고요. 이 부채도 다르고요. 자본의 구성도 다르고 상당히 다르죠. 지금 이 사례는 역취득이 아니라면이라고 했는데 실질은 역취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합병이 이루어졌다면 잘못된 회계 처리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